마음도 복지가 되나요? 우리 새 준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 첫 부분에 그, 복제인간 얘기가 나오는데 그 복제인간이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워준다는데 너는 어떤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 나는 음악 쪽에 있는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 다원이. 나는 예술 쪽에 부족한 것 같아. 그리고 승민이는 미르가 복제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복제인간을 알고 어떤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 나는 승민이가 괴롭고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 왜냐면은 자기가 복제인간이 아니라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복제인간이었기 때문이야. 다원이. 나는 충격 먹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자기가 진짜 인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 그, 한 64쪽쯤에, 어, 어, 어떤 친구 엄마, 어떤 친구 엄마가 여자 프로 레슬링 선수인데, 너희 엄마가 프로 레슬링 선수이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 것 같아? 나는 무서운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엄마가 레슬링 선수라서 어, 나를 못 살게 굴 수도 있기 때문이야. 다원이. 나도 좀 무서웠을 것 같아. 왜냐하면, 잘못하면 세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고 그 74쪽에 엘리베이터에서 엄마가 레슬링 선수라 소나기 힘이 엄청 세고 그 아빠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암벽 등반을 좋아해서 그 소나기 힘으로 둘 다 나의 손을 잡았을 때 어, 어떤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 나는 어, 엄마 엄마랑 아빠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 내 손을 바로 뗐으면 좋겠을 것 같고 그리고 뼈가 안 부러졌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 다원이. 나는 빨리 그 엘리베이터에서 빠져나가고 싶고 그리고 빨리 손을 빨리 떼고 싶어요. 그리고 99쪽에 어, 선생님이 선생님이랑 그 선생님의 친한 친구가 그 그림을 찍고 칼로 찢은 다음에 태호한테 누명을 씌워서 그림을 배우게 했잖아. 너는 어떤 방법으로 태호의 꿈을 이루게 해줄 거야? 나라면 그냥 누명 같은 거는 씌우지 않고 그 네 꿈이 화가인데 그림 같은 거를 도전해 볼래라고 물어본 다음에 한번 물어볼, 물어보았을 것 같아. 다원이. 나는 태영한테 특별히 돈을 모아줘서 미술학원이나 미술 배울 수 있는 학원 같은 걸 다니게 해줄 것 같아. 그리고 112쪽에, 어떤 아이가 창문 쪽에 있는 자리를 좋아하는데, 너는 학교에서 어떤 부분의 자리가 가장 좋아? 나는, 맨 앞쪽, 맨 뒤쪽도 아닌 그냥 중간 정도가 가장 좋아. 왜냐면 발표할 때 모든 친구들이 나한테 시선을 줄 수 있기 때문이야. 다원이. 나는 창문 있는 자리가 좋아. 왜냐하면 밖에도 조금 볼 수 있고 배경 밖에 풍경이 예쁘니까 조금
어, 딴짓할 수 있고, 선생님이 가운데면 잘 보이니까 옆에 안 보이니까 조금 딴짓할 수 있어서. 그, 고양이를 벽에다가 그리는, 어, 장면에서 너는 벽에다가 고양이를 그리는 것을 동의해? 나는 고양이를 그리는 것을 동의하지 않아. 왜냐하면 어, 사람 어,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도 어떤 사람들은 고양이 그 고양이를 그리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기 때문이야. 다원이. 나도 고양이 그리는 걸 동의 안 해. 왜냐하면, 그 고양이 그림이 유명해지면서 그 원래부터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 집값이 올려지면서, 계속 이사 갔잖아, 피해보고. 끝났어요. 네. 선생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세준이가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 나눠야 될 그런 문제들을 여러 가지 찾아서 진행을 한 걸 보고 일단 깜짝 놀랐고 두 번째로는 또 그 아주 가지수도 다양하게 많이 해서 아주 훌륭한 그런 진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이 책 마음도 복지가 되나요? 같은 그 책에서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질문들 그것들을 바탕으로 이야기 나갔으면 좋겠고 또 그 질문과 관련되어서 다원이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서로 의견을 얘기한 것들 참 좋습니다. 그래서 쌤이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우리 세준이하고 다원이가 지금 이야기가 그냥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씩. 나는 이래. 너는 어때? 라고 이제 한 번씩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번씩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네. 한 번 더 나아간다면, 우리가 마치 탁구할 때 보면, 세준이가 공을 탁 쳐, 서브를 넣었어. 그럼 다원이가 그걸 받아 쳤어. 그럼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온 공을 뭐해? 세준이가 다시 치지. 그럼 다원이가 그 공을 또 다시 치고.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가 왔다 갔다 연결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야. 즉, 다원이가 의견을 얘기했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다원이 의견에 대해서 세준이가 또 자기의 의견을 또 얘기할 수 있고 그 의견에 대해서 다원이가 다시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그렇다고 뭐 그걸 한도 끝도 없이 주고받으라는 게 아니고 모든 거에 대해서 주고받으라는 건 아니고 어떤 거는 그냥 한 번씩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어떤 경우는 그 사람 얘기를 들어봤더니 내가 동감을 표현해서 거기다 더 덧붙일 수 있고 또 때로는 그거에 대해서 또 반대되는 그런 의견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는 또 살짝 다른 관점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주고받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또 한 단계 높아졌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주 좋습니다. 세준이가 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좀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우리 다운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제일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것들이 바로 여긴 내 자리야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112쪽에 나는 내 자리가 좋았다라고 하면서 우리 세준이가 어떤 자리가 좋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했었는데 뭐 그 점도 좋습니다. 근데 왜 하필 제목이 여긴 내 자리가 좋았다라는 걸까?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사실은 몇 가지 의미가 있거든. 어떤 의미가 있어? 여긴 내 자리가 나는 내 자리가 좋았다라는 의미가. 원래 자신의 자리는 응, 창문 쪽이었고 응, 나는 창문 쪽 자리를 좋아하니까 응. 나는 원래 이 자리가 좋았다라고 한 거야. 그렇지. 그게 이 이야기의 직접적인 부분이야. 나는 내 자리가 좋았다 해서 이 자리는 교실에서의 자리를 의미해. 근데 나는 내 자리가 좋았다의 자리는 단지 교실에서의 자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의미도 갖고 있어. 또 뭐가 있을까, 다원이? 교실에서의 자리라는 의미 말고. 자, 125쪽 보겠습니다.
거기 여섯째 줄. 아빠는 골목에 거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찾은 사람 읽어봐. 125쪽. 여섯째 줄. 아빠는 골목 어귀에 서 있는 이삿짐 트럭까지 리어카로 짐을 옮겼다. 나는 텅 빈 집을 둘러보다가 밖으로 나왔다. 지붕 위에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다 잡혀간 줄 알았는데 용케 피한 것 같았다. 나는 지붕 위에 고양이를 위해 놓은 방석을 놓아주었다. 여긴 네 자리야. 처마 밑 시멘트 계단에는 매직펜으로 이렇게 썼다. 여긴 지팡이 할머니 자리예요. 마지막으로 세탁소 담벼락에도 썼다. 여긴 우리 아빠가 일하다 쉬던 자리입니다. 자, 지금 쌤이 특별히 이 부분을 읽으라고 했는데, 나는 내 자리가 좋았다라는 말이 뜻하는 바가 지금 우리 세준이가 읽었던 부분과 연결시켜 생각하면, 어, 그, 아빠가 일하던 곳이 음, 좋았다? 다원이는 어떻게 생각해? 음, 자기가 사는 집이 좋았다. 자기가 산 뭐? 집. 그렇지. 잘 얘기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문제? 주인공에게 지금 닥친 문제가 두 가지 문제가 있어. 첫 번째는 그 창문 쪽에 창문 쪽에 앉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창문 쪽 말고 완전히 복도 쪽으로 자리가 음, 옮겨져서 음, 그래서 자기가 창문을 보고 마음껏 상상할 수 있는 것이 물거품이 되어 사라져 버려서 그렇지. 교실에서 자리, 자리를 바꾸는 문제가 있는 거지. 또 이 아이에게 닥친 또 하나의 문제는 뭐야? 다원이? 집을 어, 이사한다는 거? 집을 이사 가야 하는 문제. 그래서 자기가 살던 집이나 자기 교실에서 자리나 둘 다 위치하는 곳이야. 어떤 공간이야. 근데 교실에서 그 창가 자리가 좋았고 자기가 살던 집이 좋았던 거야. 그 자리가 좋았던 거야. 자, 그런데 교실에서 자리가 왜 문제가 됐던 거야? 자리를 왜 갑자기 바꾸게 된 거야? 성적 때문에? 뭐 때문에? 성적 순으로. 자, 그 얘기가 몇 쪽에 나오냐면 121쪽인가? 어. 하지만 이 교실의 기준은 무슨 순? 이 교실의 기준은 무슨 순으로 바꾸는 거야? 성, 성적 성적 순으로 바꾸는 거야. 성적 순. 자, 집을 이사 가야 하는 문제. 이거는 왜 집을 이사 가게 된 거야? 어, 그, 뭐, 약간, 그 응? 고양, 그, 응, 주인이 자꾸, 막, 돈을 자꾸 올려달라고 해서, 그렇지. 여기 118쪽에 나와. 아홉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여덟째 줄. 누가 이거예요? 읽어. 찾은 사람. 고양이야, 아빠도 이쁘지. 하지만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잖아. 벌써 석 달 만에 열세가 10배로 뛰었대. 이게 다 저고 고양이 때문이야. 그럼, 그럼 어떡해? 뭘 어떡해? 이사 가야지. 월세 올려주기도 힘든 거 뻔히 알면서 사정 봐주는 것처럼 하더니 7배만 올려달라는 거야.
어차피 우리 나가면 이 세탁소도 리모델링가 뭔가 해서 고양이 카페로 만들 거면서. 자, 지금 집을 이사 가야 하는 문제가 생긴 이유는 결국 뭐 때문에? 월세. 월세 때문에. 자, 다원이 월세가 뭔지 알아? 거기에 살면서 음, 주인에게 내는 음. 거? 돈? 아,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집의 주거 형태가 어려운 말로 1번 자가라고 그래, 자가. 자가는 혹시 자가용이라는 말 알아? 자가용? 네. 자가용. 우리 타고 다니는 자동차인데 그게 자기 거야, 자기 거. 자가는 자기 소유의 집에서 사는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여러분 집인 거야. 여러분이 돈 주고 산 여러분 집인 거야. 이게 이제 자가야, 자가. 반면에 자가가 아니라 임대한 거, 임대. 임대는 집 주인에게 집을 뭐 해서 사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빌려서 사는 거. 이 경우 우리가 뭐 한다고 그런다? 임대. 임대한다, 임대. 근데 이 임대가 커다랗게 두 가지가 있어. 임대의 종류 중에 임대하는 형태에 따라서 두 가지 나뉘는데 하나가 전세라는 게 있어. 또 하나가 이 책에 나왔던 월세. 월세라는 게 있어. 들어봤어? 전세, 월세? 둘 다 다월 때 좀, 들어는 봤어요. 아, 전세는 뭐냐? 보증금을 맡겼다가 나중에 보증금을 뭐하고 받는 것? 돌려받는 거. 보증금을 맡겼다가 나중에 그 집에 살고 그 집에서 나갈 때 그 보증금을 돌려받는 형태를 보고 전세라고 그래. 반면 월세는 월이 매달이란 뜻이야. 매달 일정한 돈을 누구에게? 집주인에게 뭐 하는 거? 지불하는 거.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월세라고 그래, 월세. 그러니까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겼다가 나중에 그 보증금을 돌려받는 형태를 보고 전세라고 그러고 월세라고 그러고. 자, 그러면 이 자가는 자기가 소유한 경우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둔산동의 아파트가 세율이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요즘에 비싼 집들은 거의 한 10억 정도로 해. 10억. 그러면 10억이 있으면 뭐 할 수 있어? 10억이 있으면 아파트를 뭐 할 수 있다? 자가. 즉 자기 소유 사서 가지고 있을 수 있어. 10억 있으면. 근데 10억이라는 돈이 큰 돈이야, 작은 돈이야? 큰 돈. 아주 큰 돈이야. 그래서 10억이라는 돈이 없는 사람들도 꽤 많아. 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선생님이 뭐 정확히는 몰라. 선생님이 정확히 모르는데 그 뭐 10억이 되는 아파트가 다 10억인 건 아니고 어떤 아파트는 뭐 6억짜리 아파트도 있고 5억짜리 아파트도 있고 또 저기 외곽으로 가면 뭐 2억짜리, 3억짜리 아파트도 있어. 그래서 사는 동네마다 아파트 값이 뭐해? 달라. 근데 이제 우리 대전에서는 둔산이 특히 아파트 값이 비싸.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의 아파트 값이 좀 비싼 편이야. 그래서 어쨌든 아파트를 자가로 자기 소유를 하려면 한 10억 정도가 필요해. 자, 그런데 전세로 사는 경우에는 세이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6억이나 7억 정도가 필요해. 6억 정도가 필요해, 만약에. 6억. 그러면 6억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야? 누구한테 준다고? 집주인? 집주인에게 내는 거야. 맡기는 거야. 맡기고 살다가 뭐 하는 거? 되돌려 받는 거. 자, 그러면 그다음에 반면에 월세. 월세를 쌤이 정확히 잘 모르는데 한 달에 가만히 잠깐만. 한 150만 원을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거야. 그럼 이 한 달에 150만 원을 집주인에게 지불한 거는 나중에 돌려받아, 못 돌려받아?
못 돌려받아요? 못 갈려. 그냥 집주인에게 주고 끝나는 거야, 그냥. 한 달에 150만 원씩 그 집을 사용한 대가를 내는 거야. 월세로. 그래서 만약 자기가 뭐가 있으면, 얼마가 있으면, 6억이 있으면 집주인한테 맡겨. 그래서 살다가 다시 나중에 6억을 돌려받아. 그러면 집주인은, 근데 반면에 돈이 없으면, 이렇게 큰 돈이 없으면 그냥 한 달에 150만 원씩 주고 거기서 사는 거야. 이렇게 자기 상황에 따라서 내가 돈이 10억이 있어서 그걸 자기가 직접 소유를 할 거냐, 10억이 없어갖고 한 6억 정도 있어서 집주인에게 맡겨서 살다가 되돌려 받을 거냐, 아니면 매월 얼마씩 뭐 할 거냐, 그냥 집주인에게 지불할 거냐. 그럼 집주인은 요거 6억을 받았다가 나중에 6억 되돌려주면 집주인은 남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 그럼 집주인은 왜 이거 전세를 받는 걸까? 월세는 150만 원씩 받을 수 있지만 이거 전세는 못 받잖아. 근데 집주인은 왜 전세를 받는 걸까? 나중에 이거 6억을 그대로 6억을 그대로 되돌려줘야 되는데. 전기세 같은 걸 집주인이 받아서? 아니지, 전기세는 월세나 전세나 다 전기세는 전기 요금은 그 뭐야 세입자가 그건 그 한전에다 내는 거지 집주인한테 내는 게 아닌데. 자, 집주인은 이 6억을 받은 다음에 이 6억을 어디다가 맡겨?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집주인은 6억을 은행에 맡겨. 그러면 아, 은행에서 이자. 뭘 줘? 어? 이자? 이자를 줘, 이자. 근데 은행 이자가 세율이 뭐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3%나 한 3% 정도 만약 이자를 주면 3%면 6억에 3%면 1년에 약 1,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 달에 약 150만 원. 이해가? 네. 그러니까 어차피 전세로 받아도 이 집주인이 그걸 은행에 맡겨가지고 한 달에 은행으로부터 150만 원 받는 거야. 그러다 나중에 6억 돌려주는 거야. 요거 월세 한 달에 150만 원 받는 거야. 그래서 요 월세나 전세로 받는 돈이나 거의 뭐 한 거야? 비슷비슷한 거야. 아, 세준이 뭐? 근데 솔직히 전세가 훨씬 좋은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아니, 전세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세가 누구한테 줬냐고? 집주인한테 줬냐고? 집을 빌리는 임대인한테 줬냐고? 집을 빌리는, 집을 빌리는 사람이 어떤 네, 점에서? 월세를 하면은 어, 자기가 150만 원을 어, 집주인한테 지불해서 어, 자기의 150만 원이 사라지는 건데, 어, 전세는 응, 6억을 맡기고 살다가 되돌려 받는 거잖아요. 응. 그러면은 자기 자기가 사라지는 거는 없고 그냥 이자. 그렇지. 혜준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6억이 있었으면, 이 6억을 이 사람이 어디다가 맡기면, 은행에다 맡기면, 은행에서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어차피. 이해가? 이 사람이 그 전세를 6억을 집주인한테 주면, 자기가 만약에 그 돈을 은행에다 맡기면, 은행에서 그 돈을 받을 수 있잖아. 그리고 전세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집주인한테 맡겼는데, 집주인이 만약에 그 돈을 뭐 해버려? 안 돌려줄 가능성이 있잖아. 위험이 있잖아. 아, 은행에다 맡기면 은행에는 그 돈을 뭐야 못 돌려받을 이유가 없잖아. 은행은 안전하니까. 네. 왜 전세 사기가 자꾸 생겨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불안해갖고 전세를 안 하고 월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 아, 근데 이제 아까 세준이가 말한 대로 전세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한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 이 월세가 사실은 은행 이자보다 좀 더 많이 내 사실. 지금 쌤이 여기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그거는 그 상황마다 달라. 자, 어쨌든 이런 전세 월세 이런 임대라는 어떤 그런 제도가 있는 것도 여러분 참고로 이 이야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집을 이사 가야 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 근데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뭐도 마찬가지다. 가게들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들 그뭐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뭐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기 집, 자기 건물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임대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월세를 내거나 전세를 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월세가 너무 뭐 해버리니까
올라버리니까 결국은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사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도 성적이 나쁘면 자기 자리를 지킬 수가 없는 거야. 여기도 돈이 없으면 자기가 자리를 지킬 수가 없는 거야. 그런 면에서 이 문제나 이 문제가 사실은 다른 문제이면서 동시에 뭐 한 문제라고? 같은 문제라고. 결국 공부 못하고 돈 없는 사람은 자기가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가 없다. 없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어려운 말로 이런 문제를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한다고? 젠트리, 어? 젠트리피케이션.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그 영어 동네가 같은데요? 뭐라고? 영어 같은데요? 영어야, 영어. 그 동네가 젠트, 좀 유명해져 가지고 젠트.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원래 살던 사람들이 뭐 되는 경우? 쫓겨나는 경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 그런 문제를 보고 뭐라고 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한다는 거야. 됐어? 네. 그래서 그 문제, 그 사실은 어른들의 문제였는데 그 어른들의 문제를 아이들의 그 교실 자리 문제와 연결시켜가지고 이 동화 작가가 아주 잘 쓴 그 작품이 바로 여긴 내 자리야라는 그러한 부분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 집 문제 이거야 뭐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기 너무 큰 문제고 교실에서 자리는 어떻게 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 이 책에서처럼 성적 순으로 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먼저 선택하게 하고, 어?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그래서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또는 공부 열심히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에서 자리를 이렇게 마음대로 고르게 한 것들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자리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혹시, 하원이는? 음, 시순서요. 희순서? 왜 네. 하필 희순서야? 어, TV가 가운데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앞에 있는 사람이 크면 가로에 대각선에, 그럼 TV도 잘 못 보여서 공부 못하고, 앞에 있는 사람이 또 크면 잘 안 보여서 불편하니까요. 그럼 키 작은 사람이 앞에 앉고, 키 큰 사람들이 뒤에 앉는 순으로 키 순서대로 쭉 배열해야 된다? 그게 낫다, 다원이는? 그래. 그럴 수 있겠네. 지금 다원이가 말한 거. 근데 혜준이는? 다원이한테 약간 그 약간 반대 의견 있어요. 반대 의견 좋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이제 주고받는 게 좋다고 그랬어. 얘기해봐, 혜준. 근데 그 키 큰 사람이 맨 뒤로 가는데 만약에 그 키 큰 사람이 시력이 안 좋으면 어떡해? 응. 그래서 안경을 그래서 끼면 되지 않아요? 혜준아, 대답이 됐어? 네? 다원이가 문제 해결책을 제시했네. 다시 한번 알려줘, 다원아. 어떻게 한다고? 안경을 끼면 되잖아요. 시력이 안 좋으면. 혜준아, 해결됐어? 네. 아니면 더 할 얘기 있으면 더 하고. 자, 그런 식으로 어쨌든 또 어떤 좀 혜준이가 말한 것처럼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 그랬을 경우에 다원이가 말한 것도 그거에 대한 또 해결책을 또 제시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계속 뭐 한다는 거야?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계속 앉는다는 거야. 일주일이나 뭐 한 달 단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앉는다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자리를 도대체 어떻게 배정을 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자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리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뭐 추천을 그냥 하는 게 좋냐. 아니면 앉고 싶은데 앉으라고 해야 되느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방식이 있는데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고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성적순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생각해? 세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우선 선택하게 하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저는 성적순은 아닌 것 같아요. 이유는? 왜냐하면 성적이 좋은 애들이 그 맨 앞으로 가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음, 원래 공부를 못 하던 애들은 계속 뒤에 앉아야 하니까 음, 어, 점점 더 뒤처지게 될 거고 음, 그러니까 그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다원이는 어떻게 생각해? 저도 계속 성적이 좋은 아이들은 TV도 잘 보이고 칠판도 잘 보이게 하면 음, 성적이 안 좋은 뒤에 앉은 아이들이
선생님 몰래 딴짓 할 수 있고 계속 수업을 못 따라가니까 더 성적이 더 나빠질 수 있을 거. 그렇지. 자, 그 여러분들의 또 그런 의견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세준이가 했던 작품이 제자입니다라는 작품이었어. 제자입니다라는 작품은 가난한 아이가 꿈을 키워가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세준이가 제기한 문제. 이 주인공이 사실은 잘못한 게 아니지. 네, 근데 선생님이 누명을 씌운 거지. 네. 다원이 왜 선생님은 그렇게 누명을 씌운 거예요? 어, 만약에 그냥 배우라고 하면, 음. 어, 그 화가가, 음, 공짜로 가르쳐주면 자존심도 상할 것 같아서, 음, 세준이는? 왜냐면, 누명을 씌우면은, 자기가 잘못한 거를, 어, 물론 자기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거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해, 생각해야지 그 누명에서 벗겨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좀 더 그거에 대해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그 누명을 일부러 씌운 것 같아요. 자, 여기 책에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책 107쪽 보겠습니다. 아홉째 줄, 107쪽 아홉째 줄, 우리 다원이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도 너처럼. 나도 너처럼 미술학원 같은 데는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 책을 보면서 혼자 공부했지. 너처럼 혼자 수첩에 그림을 그리면서 미술대회에 나가 상을 휩쓸었어. 그러다 어느 날 심사를 맡았던 한 선생님 화실에 놀러 갔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림 한 점이 없어졌고 난 그림 도둑이라고 누명을 접었었지. 알고 보니 그 선생님이 날 제자로 받아주려고 일부러 그런 거였어. 첫 번째 이유가 나왔어. 첫 번째 이유. 왜? 지금 다원이가 어, 읽으면서, 그 제자로 받아주려고? 자기의 어릴 적 경험을 바탕으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자기 스승이 자기를 그런 식으로 제자 삼았으니 자기도 뭐 한 거야? 그런 식으로 제자를 뭐 하기 위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라고 지금 얘기했지. 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그다음 읽겠습니다, 세준이. 내가 널 그림 도둑이라고 했는지 알아? 넌 그림을 마음속으로 훔쳐갔으니까. 두 번째 이유가 뭐래? 그림을 마음속으로 훔쳐가서? 어, 우리가 도둑하면 물건을 훔치고 뭐 이런 건데 마음속으로 훔쳐갔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다음에 다원이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공짜로 가르쳐 준다고 하면 내 자존심도 상할 테고. 어, 자, 그리고 나서 그렇다고 누명을 씌워요.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그건 그건 네 끈기와 재능을 시험해 보려고 그런 거야. 꿈만 꾸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아이들이 많아. 조금만 힘들어져도 쉽게 포기하는 애들이 태반이고, 그림을 그리고 배울 수만 있다면 어떤 억울함을 건너내겠다는 오기와 끈기가 있는지 보고 싶었던 거야. 어쨌든 미안하다. 그 선생님 흉내를 내서. 그렇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요 작가가 왜 그 아이에게 누명을 씌웠는지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럼 이걸 합쳐갖고 한번 설명해 본다면 다원이 왜 그 작가는 이렇게 누명을 씌운 거야? 음, 너무 가난해서 잘할 수 있는데 음, 어, 그 잘하는 거를 조금 더 도와주고 싶은데 또 하면 자존심이 상할 테고 음,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음. 도와주고 싶었고 그리고 그걸 하면 어, 미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음.
세준이가 또 자기 말로 바꿔보면 왜 그랬다고 볼 수 있어? 어, 그 태호가 그림을 잘 그릴 것 같아서 일부러 제자로 받아주려고 그러, 그러고 일부러 아니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그림을 훔쳐준다 훔쳐준 그림 도둑이라고 했지만 어 만약에 누명을 씌워서 가르친다고 하지 않고 공짜로 가르쳐 준다고 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그리고 자신의 끈기와 재능을 어, 자, 태호의 끈기와 재능을 시험해 보려고. 그렇지. 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일 처음에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이지, 화가가 꾸민 아이, 이 친구에 대해서, 근데 가난해갖고, 그 화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담임선생님이. 그런데 그 담임선생님이 보니 이 아이가, 그림에 대한 어떤 그런 열정을 갖고 있고, 그 아이를 보니 자신의 어린 시절이 생각났단 말이야. 자신의 어린 시절. 그러면서 그 아이를 도와주고 싶은데 근데 섣불리 그냥 도와준다고 그러면 두 가지 걱정을 한 거예요. 하나가 그 아이가 자존심 상할 거를 걱정한 거고 또 하나는 도와준다고 그러면 이게 공짜인 것처럼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아이가 열심히 안 할까 봐. 응? 그러면 도와주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 아이가 끈기를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아이인지 시험해 보기도 쉽고요. 그 오기를 불러일으키게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에 자신이 어렸을 적 그 스승이 자신에게 했던 그런 방식을 사용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준이. 저, 선생님이 열심히 안 한다는 것에 재반론이 있습니다. 해. 그런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 그, 그런 거를 열심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도와주기 위해서이긴 하지만 이러한 방법을 쓴 것이 과연 어떤 건가에 대해서는 또 아까 세준이하고 다원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목적이라면 좀 수단이 좀 안 좋아도 괜찮은 건지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누명을 씌운다던가 이렇게 하는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지 늘 우리에게 고민의 지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런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109쪽 보겠습니다. 109쪽에 밑에서 넷째 줄 마지막에 나를 섬이 아닌 섬으로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말도 하고 싶었다 라는 말이 나오거든. 나를 섬이 아닌 섬으로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말도 하고 싶었다. 이게 뭔 말이야? 섬이 아닌 섬, 아니, 섬이 아닌데 어떻게 섬으로 만들어줘요? 섬이 아닌 섬으로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말도 하고 싶었다는 말. 이 문장의 뜻이 뭘까? 나를 외롭게 만들어주지 않고 즐겁게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음, 그게 맞나? 왜 섬이 아닌 섬이야. 하원이? 진정한 화가로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근데 그게 왜 섬이 아닌 섬이냐? 음, 자, 섬이 뭐야, 섬이? 뭘 보고 섬이라고 그래? 제주도 같은 거. 제주도 같은 거가 섬이야. 그 섬의 특징이 뭐야? 바다에 둘러싸여 있다. 그렇지. 섬은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거지. 그럼 우리가 섬은 바다에 둘러싸이기 때문에 섬이 상징하는 것은 외로움? 안전. 안전. 즉, 다른 것과 뭐에 이어져 있지 않은 거, 끊어져 있는 거야. 또는 그래서 섬은 사람들이 뭘 느껴? 섬하면 외로움을 느껴, 외로움. 섬의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거야. 알겠어? 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뭐가 있는 거야? 육지가 있는 거야. 여기 울릉도가 되겠네, 섬이면. 근데 섬들 중에 보면 여기 바다인데 밀물과 썰물이 있어가지고 밀물 때는 물이 가득, 이게 밀물 때는 물이 차고 차 들어와가지고 여기가 이게 뭐야? 섬이 돼, 섬.
바닷물이 가득 차가지고 여기를 그냥 걸어서 건널 수가 없어. 근데 썰물 때 되면 땅이 이렇게 훤하게 드러나. 그 썰물 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데가 있어. 실제로. 실제로 밀물이 들어오면 섬이었다가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썰물 때 되면 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섬이 실제로 있어. 그래서 섬이 아닌 섬이면서 섬이 아닌 섬이었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 아이가 그동안 외로웠었는데 뭔가 세상과 단절되었다고 느꼈는데 이 아이가 세상과 뭐 되었다? 연결되었다. 그래서 이 섬은 결국 누구다? 자신, 아이, 주인공. 어?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 위에 그런 얘기 나와. 둘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외로움은 파도처럼 내 안에서 출렁거렸다. 그렇지.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파도처럼 출렁거렸다라는 거는 그래서 자기가 처음으로 느꼈다고. 근데 이 스승님을 만나서 관계를 맺으면서 더 이상 이게 연결되고 연결. 연결됨으로써 더 이상 자신이 뭐가 아니다? 떨어져 있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섬이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었다. 육지와 연결되었다라는 어떤 그러한 비유적 표현이다라는 얘기. 이해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표현이 또 뭘 의미하는가 이런 것들도 알면서 이 작품을 읽으면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앞에 또 이제 세준이가 함께 살펴봤던 장면이 레슬링 아줌마와 무슨 전파상 아니 레슬링 아줌마와 뭐였어? 스파이더맨 아저씨였어. 자, 이 이야기에서는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슬링 아줌마와 스파이더맨 아저씨. 네슬링 아줌마. 아까 그래서 여러분의 엄마가 네슬링 아줌마가 어떻게 써? 라고 하면 무서워, 싫어 막 이렇게 써. 왜 그런 생각이 들까? 어, 나를 잘못하면 내가 잘못하면 막 때릴 것 그럼 같아서 아빠가 레슬링 아빠면 똑같아? 똑같죠. 그럼 너는 레슬링 아줌마냐가 아줌마에서 문제가 아니라 그럼 레슬링 선수들 그 가족들은 다 그럼 뭐 얻어 터지고 사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약간, 어, 여기에서 나오는 응. 엄마 성격이 좀 그렇잖아. 엄마 성격이 그렇다. 성격이 괜찮으면은, 어, 어, 시, 어, 나한테 폭력 쓰는 애들 주어서 착한 엄마 되는데, 음.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엄마 성격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다온이 레슬링 알아? 레슬링? 네. 자, 레슬링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야? 근육 많은 사람? 근육 많은 사람. 근데 레슬링 아줌마라는 말이 어울려, 안 어울려? 레슬링 아줌마라는 말이 어울려, 안 어울려? 음, 레슬링과 아줌마라는 문장이. 여기 지금 레슬링 하는 거거든? 여기 레슬링이. 레슬링. 근데 사실 이런 레슬링 경기에 요즘은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구들도 여자들, 여자. 여자들 레슬링 선수도 요즘에 있어. 근데 이제 그 전통적으로는 레슬링 경기가 누구들의 종목? 남자들의 종목으로 우리는 그동안 많이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자들 레슬링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자 선수 레슬링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요 책에서 레슬링 아줌마는 그동안 우리들이 보통 가지고 있던 성 고정관념, 남자 여자에 대한 성 고정관념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뭐하는 깨는 이야기, 성 고정관념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결국 엄마의 무슨 문제? 엄마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 이 책에서는. 엄마가 뭐 하는 얘기야, 이 이야기는. 엄마가
스파이더맨 아저씨랑 음, 그렇지. 결혼까지는 아닌가?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뭐 한다 그래? 재혼한다, 재혼. 엄마의 재혼 이야기. 또는 엄마의 무슨 이야기? 남친 이야기, 남자친구 이야기. 어? 그래서 엄마가 재혼하는 문제, 엄마가 남자친구와 사귀는 그런 문제. 물론 이 엄마는 이제 아빠가 안 계신 거지. 이런 문제에 관해서 레슬링 아줌마와 스파이더맨 아저씨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 주인공은 처음에 엄마의 재혼에 대해서, 엄마의 남자친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어? 반대했어요? 반대했어. 자, 그래서 72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72쪽. 열째 줄.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엄만 내가 줄 수 있는 행복 말고 또 다른 행복도 갖고 싶어. 요 말이 무슨 말이야? 엄마, 내가 줄 수 있는 행복 말고 또 다른 행복도 갖고 싶어. 자, 이 문장의 뜻은 내가 줄 수 있는 행복이라는 거는 엄마가 아들을 키우는, 딸을 키우는,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행복이야. 근데 또 다른 행복도 갖고 싶다는 거야. 또 다른 행복은 뭘까? 아들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 그게지 뭐. 엄마, 내가 줄 수 있는 뭐 아들이 주는 행복이잖아. 그 아들이 효도해서 주는 행복이잖아. 엄마, 네. 내가 줄 수 있는 거. 아들 네가 줄 수 있는 행복 말고 또 다른 행복도 갖고 싶다고. 그 또 다른 행복이 뭐야? 엄마는 그렇게 말하면서 아저씨를 쳐다봤대. 아빠한테 받는 사랑? 어, 남편에게 받는 행복, 남자친구에게 받는 행복. 그 얘기는 엄마는 엄마이면서 동시에 뭐라는 거야? 여자라는 거야. 지금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엄마이면서 동시에 여자라는 거야. 그냥 자기가 엄마로서만 살면 재혼할 필요가 없지. 남자친구를 가질 이유가 없지. 어? 내가 그냥 아들과 딸을 키우는 난 엄마다. 근데 엄마이기 이전에 뭐이기도 하다는 거야? 여자이기도 하다는 거야. 또 여자이기 전에 다시 사시는 사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준이하고 다원이 엄마 같은 경우에 세준이 다원이는 엄마로서만 그 엄마를 바라보는데 사실은 엄마가 엄마로서의 한 가지 정체성만 있는 게 아니라 엄마이기 이전에 뭐이기도 하다는 거야? 여자이기도 하다는 거야. 또 뭐이기도 하다는 거야? 사람이기도 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로서의 마음, 여자로서의 마음, 사람으로서의 마음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으면 상관이 없어. 근데 때로는 이 세 가지가 뭐 하기도 한다? 충돌하고 그렇다면 갈등하기도 한다 하는. 그럴 때 세준이하고 다원이가 엄마는 내 엄마이어야만 해요. 내 엄마로서만 남아있어요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엄마가 엄마이기도 하지만 여자이기도 하고 엄마가 사람이기도 하니까 엄마가 여자로서 사람으로서 뭐 해야 돼? 누려야 될 그런 행복과 권리가 있다라면 그것도 세준이하고 다원이가 다 기꺼이 응원하고 인정하고 해줘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책에서는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책에 있던 마음도 복지가 되나요?라는 그 이야기인데 여기 이야기에 좀 이상한 게 있어. 자, 주인공이 누구야? 누구 입장에서 이야기를 펼쳐가? 승민이, 승민이. 그 다음에 또 다른 아이는 미르, 미리 이야기. 자, 누가 복제인간이야? 승민이, 승민이가 복제인간. 처음에는 승민이가 자기가 뭐라고 생각했어? 인간. 인간이고 미드가 복제인간이라고 그랬지. 그래갖고 네. 여러분이 말한 대로 충격을 받았다 그랬어. 자, 그런데 생각해보자. 결과적으로 달라지는 게 무엇인가? 자, 승민이가 사람이고 미드가 복제인간이다.
근데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야? 승민의, 승민이가 복제인간. 승민이의 뭐에다가 몸 플러스 거기다 뭐? 미르의 몸. 미르의 뭐? 미르의 뭘 받아오는 거야? 네? 뇌를 받아오는 거지. 그래서 승민이가 자기가 머리가 나빠서 몸은 튼튼한데 머리가 나빠서 나중에 미르라는 복제 인간의 뇌를 자기 몸에 받아올 거라고 그랬지. 네, 이해가? 네. 자, 근데 이걸 누구 입장에서는? 미르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몸이 뭐해서 약해서. 약해서 미르 입장에서 미르의 뭐에다가 몸에다가. 뇌를 뭐에다가 뇌에다가 승민이의 뭐를 몸. 몸을 받아들인 거잖아. 그럼 요거하고 달라? 아니요. 같아요. 요거 같은 거잖아. 그럼 사실 네. 충격받을 게 있을까?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어? 아니, 근데 어, 자기가 복제인간이라고 어. 충격받은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자기가 복제인간이라 충격받았는데 결국은 이게 승민이의 몸에 미르의 뇌를 받으면 이건 승민이야, 미르야? 둘 다. 미르의 뇌에 승민이의 몸을 받으면 이건 미르야, 승민이야? 둘 다. 그런 점에서 과연 그러니까 승민이는 미르가 불쌍하다고 그랬고 미르는 승민이가 불쌍하다고 그랬는데 어? 과연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어? 몸이 더 우선인가 아니면 뇌가 더 우선인가? 결국 여기서 도대체 사라지는 건 누군가야? 승민이가 죽는 거야? 미르가 죽는 거야? 둘 다 어느 부분은 죽지 않아요? 둘 다 어느 부분은 죽는 거다. 그래서 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복제 인간을 하는 것들이 필요한가? 아니면 복제 인간이라는 걸 해서는 안 되는가? 몸 아픈 사람을 위해서 건강한 몸으로 바꿔주는 것들이 좋은가? 또는 머리 안 좋은 사람을 위해서 머리 좋은 사람의 뇌를 갖다가 이식해주는 걸 과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나? 다원이는 만약 그런 기술이 있는 세상이 된다라면 그런 거를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 어, 허용해도 될 것 같아요. 뭐라고? 허용해도 된 것 같아요. 허용해도 된다고? 네. 예. 어떤 점이 좋아? 왜냐하면 그 로봇 그거 복제인간을 만들어서 어, 조직한 부분을 채우면 그 누구는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으니까 수명이 조금 더 길어지니까 사람이 인구의 수가 더 많아지니까 음, 그 세계화가 조금 더 활발해지니까 나라의 경제도 좋아지고 음. 그래서 그렇지. 좋은 의견이네. 세진이는 어때? 저 허용하지 않아요. 왜? 왜냐하면 그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복제인간이 있으면 그 음, 복제인간으로 자신의 좋지 않은 점을 채우면 음, 자신의 좋지 않은 점을 더 찾아서 어, 음, 그것을 어, 그것을 자신의 몸으로 옮기려고 좀 더 욕심이 많이 생길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완전히 복제인간이 나의 모습이 돼서 부모님이 물려주신 나의 모습이 사라지고 복제인간의 모습이 음, 나올 것이고 그러고 계속 사람들의 욕심이 이어지면 사람들의 세계가 아니라 복제인간의 세계가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자, 다원이 세진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음, 그런데 복제인간을 하면 건강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나라에 조금 더 이득이 되거나
자기가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는 게 조금 빨리 죽는 것보다 더 낫지 않아요? 세준이, 다원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런데 자기가 빨리 죽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어, 그러고 만약에 계속 인구가 많아지면은, 어, 그, 그러면은 어, 나라가 복잡해질, 나라가 복잡해질 수도 있기 음, 때문이야. 다원이 어떻게 생각해? 지금 세준이 지금 의견에 대해서. 근데, 그거라면 직업이 조금 더 늘어나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편의시설과 일자리들이 더 늘어가니까 이거는 문제가 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검토하고, 뭐 이런 것도 이제 좋은 토론이 되는 거지. 자, 수고했습니다. 우리 다원이 진행하겠습니다. 어, 우주 전파사 할아버지 이야기에서 만약에, 어, 여기 주인공이 계속 왔잖아, 학원에 빠지고 한 번 와봤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여길 한 번 와봤다면, 그리고 또다시 여기 학원을 안 가고 계속 올 거야? 나는 계속 왔을 것 같아. 왜냐하면 할아버지에게 조금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공부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는지 그런 방법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올 거야. 세준이야. 나, 나라면, 거기에 갔을 거야. 왜냐면, 학원비도 약간 뭐 돈도 안 들면서 수학을 배울 수 있고 그 할아버지가 재미있는 농담도 많이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어, 여기 끝에 어, 그 할아버지의 딸이 딸이 휴먼칩이라는 걸 전해줬잖아. 너희들 이걸 받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나는 일단 아직 어리니까 이걸 어떻게 잘 보관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나라에서 막 연구소 같은 거에 보냈을 거야. 혜준이. 나라면 아빠가 이 휴먼칩을 만들었는데 나는 아직 이것을 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아빠한테 다시 보냈을 거야. 그리고 어, 그 레슬링 아줌마와 스파이더맨 아저씨에서 만약에 엄마가 재혼하는데 어, 그 아저씨가 그 창 닦는 일 만약에 하면 그거 재혼을 찬성할 거야? 나는 반대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만약에 그 아저씨가 잘못되기라고 하면 엄마가 너무 큰 충격을 또 다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반대할 거야. 혜준이. 나도 반대할 거야. 왜냐하면 그 엄마랑 그 아저씨가 어, 또 만약에 이혼을 하면은 엄마는 계속, 어, 계속 재혼을 해야 돼서, 많은, 조금, 어, 약간 이상한 느낌도 들 거고, 어,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은 왜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좀, 슬퍼할 것 같기 때문이야. 그리고 내가 작아지면 돼에서 주인공이 장난감이 많잖아. 근데 어, 아이들이 찾아와서 계속 그 주인공이 장난감을 줬잖아. 만약에 너가 주인공이었다면 장난감을 줬을 거야? 나는 장난감을 조금 줬을 것 같아. 왜냐하면 필요 없는 장난감도 많고 주면 그 동생들이 나를
조금 더 나을 거고 날 좋아하게 되니까 줬을 거야. 세준이야. 음, 나라면 줬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물건은 꼭 줘야 할 필요는 없고 내가 이제 버려도 되는 물건이나 조금 낡은 물건 약간 이런 걸로 어, 이런 게 아이들한테 필요하면은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 아니 그러면 지구의 환경을 조금 버릴 걸 줄여주니까 지구의 환경을 좀 더 자세히 할 수 있기 때문이야. 음, 그리고 제자입니다에서 그 주인공이 어, 맨 끝에 제자입니다라고 했잖아. 만약에 너희들이 여기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제자입니다 말고 어떻게 인터폰에 대고 큰 소리 말할 거야. 나는 학생입니다라고 말할 거야. 세준이. 음, 음. 나라면은 어 인터폰에 대고 어 조금 더 배우러 온 어 조금 더 그림을 배우고 싶어서 좀 더 그림을 배워서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온 사람입니다라고 할 것 같아. 다 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오늘 다원이도 아주 진행을 잘했습니다. 좋은 질문도 좋습니다. 그래서 다원이하고 세준이하고 그동안 뭐 다 잘했지만 특히 오늘 수업들을 잘해줘서 선생님이 아주 기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너와 나를 지키는 힘, 동의라는 책을 가지고서 또 함께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오늘처럼 좋은 수업도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네, 그치? 음.